많더라고요. 많이 깔아가지고 되게 많아. 차장님부터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뭐 AS? 그렇죠. 뭐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9월 한 중순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뭐 P&E 솔루션,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은 상하 프론테크까지 같이 묶어서 봤을 때 여전히 지금도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정 시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 좀 쉬는. 오늘 좀 조정이 들어왔죠. 그러니까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게 오늘 좀 들어온 것 같고 에코프로도 좀 쉬는 모습이고. P&E 솔루션 오히려 오후에 좀 들어주는 P&E 솔루션은 좀 먼저 쉬고 좀 나중에 가는 뭐 그런 모습. 이따가 뭐 또 P&E 솔루션은 또 주목받는 자회사들 때문에 주목받는 부분이 또 있어서 약간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바이오에서 얘기했던 뭐 펩트론이나 인트론 바이오는 뭐 그냥 추천했던 가격 정도에서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데. 어차피 뭐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제가 볼 때는 뭐 빨리 나와야 그건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거니까 뭐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올해 연말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실적을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요지는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타이밍 자체를 맞춰서 그때 나오고 살려고 하면 이미 재료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싼 가격이 오면 미리 좀 사놓고 그 재료를 기다리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. 그리고 뭐 포트에 너무 많이 비중을 담아두면 너무 힘드니까 뭐 10에서 한 20% 정도 담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펩트론은 또 그대로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 조정받고 오늘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7만 원 선, 제가 볼 때는 한 8만 원 선까지는 한번 충분히 뭐 도전해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또 그 기술 관련 수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. 또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차장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케미칼. 하나케미칼을 아마 22,000원 부근에서 한번 꺾일 때 그 전에 얘기했죠. 2만 한 3, 4천 원 할 때 얘기했었는데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. 꺾였을 때 내가 뭐라 했는데 며칠 있다가 훅 가더라고.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중형주가 또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 중형주 속의 섹터에 들어가 있고 업황이 좀 돌아서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뭐 4분기에 여전히 이제 하나큐셀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도 3분기 정도는 유지하지 않겠나라고 하면. 그 월봉 차트를 보니까 약 한 3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뭐 트라이 한번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그 뭐 PBR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 한 3만 3천 원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렇죠. 갈 그러니까 3만 원을 뚫어주면 그거보다 좀 더 오버해서 나갈 수 있지만 그 선이 이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걸릴 수 있는 선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추천했던 거 같은 경우도 꾸준히 한솔 테크닉스. 한솔 테크닉스도 꾸준히 가고 있는데 아까 뭐 전에 뭐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뭐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 또 뭐 인증 관련된 이런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또 막 움직였는데 여전히 그것도 같이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만간 또 이제 신고가 한번 뚫으러 갈 자리이던데. 네, 박스를 한번 거기도 또 중요한 가격이 한 27,000원에서 8,000원 사이니까 거기를 뚫어주면 한 3만 원까지 또 쉽게 가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. 심 대표님 뭐 저번 주는 이제 S1. S1도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S1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니까 그때 말한 대로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은 각 가정마다 다 이제 설치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관련된 부분도 이슈 되는 것 같고 나스미디어가 사실 한 2, 3주 전에 얘기했는데 안 움직이다가 이제 저번 주부터 좀 급등에 대한 움직이기가 시작하더라고요. 레포트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근데 사실 경동나비안이 안 가서 이제 뭐 날씨 추워지고 하면 보일러 빨리 다들 설치하셔야 될 텐데. 중앙난방이라니까. 네. 아직도 이해가 안 돼. 근데 경동나비엔에서 온수매트 나오더라. 맞아요. 아는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. 집에서 온수매트를 사는데 보일러 잘 만드는 회사 거를 사야 된다고. 이게 물이 돌아가는 거니까. 그래서 경동나비엔 거를 꼭 사라고. 근데 경동나비엔 다른 중소기업 업체들 거보다 좀 비싸. 그래서 이름값,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하지 않나. 김남주가 또 광고하니까. 그럼 사야죠. 그래요? 팬이세요? 근데 뭐 유부녀잖아요. 이제. 문제는 온수매트 너무 보급이 많이 됐어. 2년 동안. 하나 사야 되긴 사야 될 것 같아. 나도 한 2년 전에 사가지고. 근데 이제 바꿔야죠 사실. 근데 각 병원마다 다 깔리지 않을까요 온수매트가?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. 병원에 영업하러 다니는 거 아니고?
원스매트. 대표님은 AP 시스템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SFA, AP 시스템, 그래서 OLED 장비 쪽이라던가 이런 쪽을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, 사실 이제 기대감이라던가 그 시장이 분명히 열리는 건 맞는데, 뭐 중국에서의 설비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조금씩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주가가 좀 힘을 못 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흐름이고, 또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또 단기간에 바닥에서 좀 급등했고, 오늘도 또 SK 하이닉스가 또 같이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어서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 자체는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, 중국과의 어떤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보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살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반증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찌됐든 뭐 또 뉴스 나온 게 뭐 그 LG에서 OLED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남산에다가 이제 남산 타워에다가 막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뭐 설치를 해줬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찌됐든 궁극적으로 이제 OLED는 분명히 가는 건 맞는 것 같고, 이제 그 시점에 지금은 그 뭐 좀 명확하게 수주가 났다기보다는 OLED 시장에 대한 개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조정도 한번 받았어요. 그래서 뭐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도 한 5%씩 고점 대비 빠지고, 뭐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데서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, 그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AP 시스템, 그다음에 SFA 정도,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뭐 여러 가지 중소 회사들이 많지만 뭐 탑픽스로 꽂자면 이제 두 회사 정도.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AP 같은 경우는 10,000원 정도 갔다가 한번 눌리고 다시 이제 좀 저점에서부터 다시 이제 양봉을 잡고 돌아가려고 하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,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바닥에서 못 샀다고 하더라도 좀 분할적으로 한번 두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. 그다음에 SFA 같은 경우도 5만 원에서 한번 걸렸는데 약간 박스를 치지만 다시 이제 저점을 주고 이제 5만 원 넘기면 이제 확 또 움직일 수 있는 이게 그 머리 가격대가 열리는 거라서 괜찮은 가격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우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보면은 약간 횡보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얕은 박스에서 지금 상단부를 좀 돌파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도 뭐 같이 장비 업종이 좀 움직여주면 같이 머리를 좀 들지 않을까. 이렇게. 그리고 그 OLED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전기차 수혜주예요 또 OLED가. 왜냐하면 이게 테슬라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스크린 자체가 이제 요즘 전기차가 이제 다 이렇게 보면 터치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반응 속도가 지금 LCD를 쓰고 있는데 반응 속도 차이가 차는 좀 빨라야 되잖아요 이게 눌러는 게. 그래서 LCD와 OLED의 반응 속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결국엔 다 OLED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지금 뭐 주요 부품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뭐 벤츠나 약간 좀 고급 차종들 보면 이미 옛날에 그 계기판 속도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늘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다 화면 뭐 LCD, OLED 뭐 이런 것들 깔려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에쿠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전면이 뭐 LCD인지 OLED인지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딱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자동차 전장화에 따른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패널 업체들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, 그리고 또 뭐 갤럭시 뭐 S7 뭐 이런 쪽에 대한 플렉서블 얘기도 또 다시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사실 좀 많이 늦었어요. OLED가 2010년도 때부터 막 TV가 나오고 막 할 거라고 막 설레발들 많이 쳤는데 수주 안 나오고 다 두드려 맞았고, 이제 다시 진짜 이제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은 좀 계속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뭐 다른 회사랑 틀리게 OLED 같은 경우는 장비 수주 받고 뭐 3개월, 6개월 지나면 실적에 또 꽂히고 또 수주 받고 실적에 꽂히고 하면서 이렇게 회사가 계속 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. 저는 장비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OLED는 이제는 개화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. 내가 항상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3, 4년 전에 한 번씩 이슈가 됐던 애들이 결국에 몇 번 실패를 하고 나면 꼭 마지막에 이게 꼭 무슨 거짓말쟁이처럼 이렇게 됐는데 늑대 소년이지만 그때 늑대가 온다는 거지.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거를 역으로 잘 이용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올 때가 된 것 같아. 그럼 이제 올 때가 된 종목을 한번 알아볼까요? 오늘 저기 뭐 갖고 왔어요 오늘? 오늘은 없어요. 없어? 아무리 봐도 없어. 왜? 그 주옥 같은 종목들을. 아니. 오늘은 좀 지금 돈이 없어갖고 못 사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서. 오늘은 제가 보는 대형주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. 대형주 쪽에서. 네. 그러면 뭐 기존에 했었던 것들 위주로 S1, 그렇죠. 뭐 그거 이제 나스미디어. 시작하니까. 그리고 크루셜텍도 빠졌다가 빠졌다가 또 다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방송 있거든요. 나갔을 때 샀으면 먹었지.
방송 나갈 때 사신 분이 아 근데 있을까요? 우리 방송이 뭐 이렇게 뭐 케이블 TV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또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좀 종목들 중에서 좀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좀 이렇게 움직이죠.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반짝반짝하게 튀는 종목들이 있어. 아니, 조회수가 작은데도 되게 급하게 올라가게 나가면. 일단 우리가 그 방송 자체에 좀 퀄리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이 보나 봐. 기관들도 많이 볼 거예요.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한 명씩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도 많이 그 올리고 하거든요. 근데 뭐 깜짝깜짝 놀래 내가 가끔은. 근데 이러다 실수도 좀 걸리는 거 아니겠죠? 아니 아니, 우리는 뭐, 그냥 하고 싶은 말 얘기를 하고 우리는 싶은 종목을 얘기를 얘기하니까. 뭐, 네, 네. 네. 언제 사라 이런 건 아니잖아. 요즘에 그거 좀 강화됐다고. 우리는 그냥 이제 이런 종목이 좋아진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. 말 그대로 주식을 알려주는 방송. 그러니까 정보만 알려준 거지 뭐 우리가 뭐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 이런 걸 한 건 그런 거 아니고. 아니니까. 그렇지. 아니 그거 해도 상관없는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사전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. 건 아니니까. 그럼 지금 저 오늘 준비하신 종목 기대됩니다. 오랜만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을 한번 이번엔 좀 꿈다기보다는 약간 실적? 꿈과 실적